이거는 뭐 2018년인가부터 계속 볼 때마다 열받는데, 제가 17억인지 15억인지 하여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큰 돈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평생 가도 만지기 어려운 돈인데 이 돈을 1년 동안 이 시스템 개발하느라고 이제 쓰는데, 이게 엉터리 이 번역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돈 낭비를 한 거라서 그때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18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제가 올린 게 국민청원을 언제 올렸더라? 18년 5월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18년에 시행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청원을 올렸거든요. 그 아니구나. 2,800명도 아니네. 1,572명이 참여하셨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엉터리다. 이거는 아예 한국 수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수지 한국어로 농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이제 수지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 예산을 얼마를 썼냐면요. 예산 얼마 썼더라? 11억. 그러니까 사업비 11억에다가 위탁 감리까지 하면 13억 이렇게 되겠다. 14억? 총 사업비가 12억. 있구나. 어이구야. 12억 잡아야겠네요. 12억이다. 15억이 아니라. 12억인데, 에휴. 결국 사업 진행됐죠. 돈 다 쓰고 그러니까 한번 배정된 거 또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업체야 신났지 그래서 이제 큰 돈 받으셨어. 인건비로도 쓰고 이윤도 남기시고 해서 결국 공무원들도 이제 사업 요청서도 잘못 쓴 거니까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사업 진행시키고, 업체야 사업 요청서대로 했으니까 잘못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요청서를 작성한 그 공무원들이 잘못인데, 그 공무원들도 근데 이 대덕구청에 그 6급인가 7급이던데, 그 6급 7급 전산실 직원하고 주상가 그 당시 그냥 구청 직원이에요. 이걸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누가 써줬는지 써준 거 그냥 요청서 만들어가 띄워놓고 나라장터에 탑재하고, 그거 보고 이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나게 이제 돈장치 하신 거죠. 아깝죠. 돈 아깝죠. 그러니까 참 SK가 엉터리긴 한데 워낙 이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웬만한 데에서 이제 한국 수어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한국 수어로 이렇게 번역 시스템 만드는데 13억, 12억? 12억 정도 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공고하고 개발하는데, 예, 다 나오는 결과물들은 SK로 나오죠. 그러니까 SK가 한국 수어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KSL은 언어가 달라요.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주로 이제 강의할 내용이지만, 이제 KSL은 이제 한국어 어순에 따라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면 수화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이제 좀 한국어와는 다른 수화 문법을 고려해서 문장을 이제 완성을 해야죠. 그래서 주어를 표시할 때도 은는이가 이런 조사를 쓰거나 어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수지 표지로 이런 그 티가 나타나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만 뭐 눈썹도 올라가고 눈도 커지고 눈에 힘을 주죠. 그래서 주어라고 하는 것도 표시하고, 이제 또 단어들을 공간에다가 설정을 해서 나중에 그 공간을 받아서 누가 이제 나를 기르고 누가 고생을 하는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공간을 통해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SK가 워낙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류고 그냥 SK를 한국 수어로 아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 하여간 뭐 무슨 사전 교육 수화 교재 KBS 날씨 수화 저 12억 들여서 만든 이제 한국 수화 번역 시스템도 SK로 만들고, 그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네, SK는 사실 문제가 정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거 많이 빠져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아주 간단한 그 문장에서도 뭐 가령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이제 한국어 문장을 SK로 번역하거나 또는 이런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SK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이 는 같은 주격 조사는 전달을 안 하죠. 또는 주격 조사에 포함된 정보 앞에 나가 주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너가 목적어라는 거 전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미 이런 그 니은이죠. 이런 좋아하다에서 니은 같은 건 전달 안 하거든요. 이게 현재형 어미거든요. 이게 과거의 사실이나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 좋아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현재형 어미인데, 이런 거 전달을 안 하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한국어 단어에 대응되는 수화 단어만 기계적으로 그 위치에 선형적으로 나열하거든요. 일직선에.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너 좋다, 뭐 좋다든 좋아하다든,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진 정보가 뭐냐면 이제 뭐 나는 전달했다고 볼 수 있죠. 등장인물 나하고 너는. 근데 이때 나가 주어라고 하는 거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전달이 안 돼 있고 빠져 있죠. 너가 그 대상, 좋아하는 대상,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거 역시 전달이 안 돼 있거든요. 간단한 거에서도. 그 다음에 뭐 시제 정보도 사실은 뭐 이 경우는 뭐 그러니까 보통 시제가 생략이 되면 농민분들이 현재 시제로 이해를 하니까 시제도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아요. 생략돼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1층에만 정보가 쭉 이렇게 담겨 있죠. 1층. 그러니까 이때 1층은 대개는 손티어입니다. 그러니까 손 라인에만 이렇게 쭉 손으로 이제 나, 너, 좋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2층, 3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제가 바뀌는 거는 보통 시제를 명확하게 문장 앞에 표시하고 들어가지 않고 한국어처럼 이제 동사의 시제 정보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 시제는 대부분 다 현재 시제로 바뀌고, 대부분 다 현재 시제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일상생활에서도 큰 오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법률 통역이나 병원 통역, 의료 통역 등에서 사건의 선후도 알기가 어렵고 뭐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얘기인지가 명확히 전달이 안 되면 의사분들이 진단을 할 때 곤란이 발생을 하고 법적으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무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제가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나 목적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문으로 많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없어요. 아예 이게 그나마 이제 한국어 사용 경험이 많으시거나 SK 통역 받으신 경험이 많으시면은 이제 그 SOV 어순이 있잖아요. 보통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제 주어 다음에 목적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동사 얘기한다는 경험이 많은 분들은 뭐 맨 앞에 오는 나가 주어고 너가 목적어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원래 또 SOV 어순을 따르는 경우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도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한국어 사용자가 얘기해도 조사의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거를 너가 목적어고 나가 주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SK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순을 엄격하게 지켜서 나, 너 좋다 이렇게 바꾸느냐 이렇게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좋다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사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SOV 어순을 그냥 관습적으로 관례에 따라 적용하시는 농인이라 그러면 이거는 너는 나를 좋아한다로 이해하시겠죠. 바뀌는 경우죠. 주어 목적어가 그게 이제 1학년 때도 강의를 드렸지만 이제 한국 수어에서는 이제 나너 좋다 이렇게 1층에 단어가 이렇게 했더라도 그러니까 뭐 좀 설명하기 더 좋게 이제 그때 예를 든 거 남자 여자 좋다 이건데
어수는 똑같더라도 만약에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이제 몸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B를 향하는 거죠. 여자를 향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2층에 뭐 공간도 활용을 하시고 몸의 방향도 바꾸고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가면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주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죠? 각각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이제 어수는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네, T가 여자에 걸리고 여자가 주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의 방향도 이 경우는 이제 A로 바뀌죠. 몸의 방향으로 목적어를 표시하는데 이러면 이제 이거는 1층상으로 보면 어순이 똑같은데 남자 여자 좋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면 이거는 뭐 남자를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1층만 본다 그러면은 요 놈하고 지금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1층만 보는 사람이면은 남자 여자 좋다니까 똑같은 문장으로 보겠지만 이런 2층과 3층에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제 이런 T 정보라든지 몸의 방향 이런 시선 정보를까지 보게 되면은 목적어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순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지금 이 비수지 표지 2층 3층에 의해서 주어하고 목적어 그 다음에 또 이런 나중에 이 동사에서 몸의 방향에 의해서 목적어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될 때 공간 설정이 먼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죠. 주어 목적어가 바뀌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농민분들은 이제 워낙 뛰어난 여기에 이제 그 얼마나 사실은 좋아하는지를 역시 또 이렇게 볼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수지 정보로 동시에 표현하시거든요. 동시에. 여기에 추가된 이제 2층, 3층, 4층에 이제 더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거죠. 또는 심지어 여기에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여기에 부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단어로 보면 긍정문인데 수화로 보면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이 여자분은 그 남자 좋아하지 않아 이게 3층, 4층에 표현이 되는 거죠. 부정문으로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층, 3층이 주어 목적어를 결정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단어만 나열을 해버리면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조사 어미가 빠지니까 특히 조사가 빠지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암호문이 되거나 또는 그냥 청인들과 한국어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어순에 따라서 맨 앞에
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 그다음 목적어 서술어 동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한국어 문장이 도치된 경우라면 순서가 뒤바뀐 경우라면 이제 주어 목적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긴 문장들은 대부분 주어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짧으니까 좀 그런데 주어 목적어 알 수가 없고 또 주어가 바뀌어요. 대부분 또 주어가 바뀌죠. 또 우리 그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의도로 만약에 선생님은 이제 거짓말 하는 학생을 싫어한다. 그죠? 근데 이거를 원래 이 한국어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 주절의 주어에 해당되는 거는 싫어하다죠. 그러니까 이 싫어하다가 선생님은 싫어하는 거죠. 이 구조 안에 이 복문 안에 이제 안긴 문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의 주어가 학생이고 학생은 이 학생은 거짓말하는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주절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SK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조사 빼고 선생님 거짓말하다, 학생 싫어하다, 그죠? 그래놓고 이제 제대로 했다고 보는 거죠. 아까 그 대덕구청에서 만든 것도 아마 이렇게 번역할 것 같고 수화 번역 도우미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 잠깐만요.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닌데? 예, 선생님 잠깐만 똑같이. 이전에 보셨던 그 삼성전자에서 만든 수화 번역 도우미에다가 제가 똑같은 문장을 입력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잠시만 수화 통역사 선생님 화면을 제가 가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은 수화 번역 도우미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예, 요 분이 한국어 문장 제가 똑같이 쳤습니다. 선생님은 거짓말하는 학생을 싫어한다 했는데 해보면 이렇게 아이고 다시 아이. 거꾸로 되는구나. 잠깐만요. 다시요. 보이셨겠다. 다시. 잠깐만. 선생님, 거짓말하다. 학생. 그죠? 이거 해요. 이 순서대로 해요.
그죠? 선생님 거짓말하다. 근데 이거를 거짓말 말하다로 바꾸긴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 말하다 학생 싫어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KSL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이게 뭐 사실 주어 표시나 이런 건 없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따로 뭐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동사 앞에 행위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거짓말 하다, 그죠? 한 거죠. 그리고서 뭐예요? 학생이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죠? 학생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주어가 바뀌어요. 이런 교사 밑에서 12년 배우면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업 자료나 이 수업 내용 중에 복문이 많거든요. 단문도 그렇지만 복문이 많아요. 다 주어가 바뀌어요. 그다음 동사의 주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동사의 행위자가 누군지 막 주어가 여러 개 있고 동사가 여러 개 있는 복문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고, 단문의 경우에도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인 경우에도 되게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알기가 어려워요. 진짜 멀어요, 거리가. 그다음에 문법 정보들이 아까 빠져 있죠. 한국어는 그래도 그 조사나 어미가 있기 때문에 문법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그러면 이게 주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자가 그러면 좋아하는 주체가 여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빠지면 사실은 암호문이 되거나 문법 정보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 한국수화든 한국어든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어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를 모르면요,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거꾸로 내가 어떤 문장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주어나 목적어를 이해를 못하면 문장 표현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2층, 3층, 4층이 없기 때문에 1층 단어 라인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밋밋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밋밋하다라고 하는 게 뭐 표정이 풍부하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전달할 정보는 그래도 이렇게 다 전달했는데 이렇게 뭐 맛깔스럽고 목소리가 뭐 생기 넘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뭔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문도 대부분 다 틀리고요. 부정문 틀리는 거 뭐 기가 막히죠. 특히 단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따로 부정 어휘를 사용을 안 하고 이 2층, 3층에 이제 소위 뭐 얼굴 표정이라고 할까, 이제 부정 표지가 나타나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 동사를 부정한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단어만 보면 부정문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자전거, 그 다음에 이게 자전거 공간 설정하시고, 오토바이 공간 설정하시고, 이게 사다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간 설정을 해서 맞춰서 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부정 표시가 이제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거나 이런 그 입을 벌리시면서 약간 부정 표시가 이게 동시에 나타난 수화 문장인데, 1층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공간도 못 보시고 1층만 보시면은 자전거, 오토바이, 그죠?
사다 그러면 아마 이 농인분께서 또는 뭐 그 주어가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샀다는 걸로 이해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 농인 분의 의도에서는 보면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공간 설정하고 이 사다는 A에서 했으니까 그죠? 자전거를 안 사겠다는 거고 요 사다는 B니까 그죠? 오토바이를 안 사겠다는 뜻이고 부정이 또 부정의 표시가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둘 다 안 사겠다는 수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긍정문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SK 사용자들은 1층만 보니까. 근데 공간과 이런 2층, 3층의 그 비수지 표지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부정 표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사다로 보지 않죠. 우선은 공간에 의해서 이거는 자전거를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자전거하고 이제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자전거를 사는 거니까 이거는 오토바이를 사는 거고. 근데 예, 부정의 어떤 표시하고 동시에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자전거를 안 사겠다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어로 보면 이제 자전거를 사지 않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오토바이를 사지 않겠다거든요. 둘 다 합치면 둘 다 안 사겠다는 건데 그거를 못 보죠. 농인분들 이렇게 동시에 이제 부정의 비수지 표지로 많이들 부정문 표시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어휘로 표현된 경우도 오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복문에서는 주어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 없거나 주어가 바뀝니다. 그런 결과로 이 앞에 수많은 이 원인에 의해서 복문들은 대체로 이제 이해 불가능하고 전달이 안 됩니다. 뭐 단문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제 단문은 주어 하나 동사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꽤 맞힐 수가 있는데 어순에 의한 것이든 뭐 상황상 근데 복문들은 주어도 여러 개고 동사도 여러 개다 보니까 이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수화에서는 이렇게 동사에 담겨 있는 정보가 많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동사의 몸의 방향에서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죠? 이런 게 동사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표현되죠. 2층, 3층, 4층.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파트 언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SK는 1층밖에 없어요.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좋아하다에 뭐가 담겨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냥 단어만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오히려 뭐 손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독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암호문이 되죠. 난해하죠. 그걸 내가 그 메꿔야 되니까 보이는 것도 없는데 메꿔야 되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틀린 추측을 하면은 되게 틀린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SK는 정말 뭔 소리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KSL은 그 한국 수화는 정말 명백하게 아주 친절하게 주어가 뭔지 목적을 알려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아파트 언어라는 거, 멀티티어 언어라는 것. 그러니까 티어가 아파트의 1층, 2층, 3층 각 층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층이 나타나는 아파트 언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를 웬만하면 생략 안 합니다. 주어 표시합니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이렇게 중요한 논항에 대해서 공간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시죠. 그 다음에 비수지 표지로 이제 주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표현을 하세요. 2층, 3층에. 그 다음 동사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못 봐서 그렇지 담겨 있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볼 줄만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명백하게 이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을 엄청나게 잘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층, 3층에 나타나는 거죠. 공간을 구문 형태론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공간이 아주 특정 문법 정보나 의미 정보를 담아내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상성이나 동시성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그 다음에 생산적 수화로도 나타나서 이제 그 동사를 보시면은 동사가 주어에 따라 달라지고 목적어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사 표현이 달라져요. 그 고정된 어휘가 사용되고 고정된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냥 이런 생산적 그 표현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뭐 그러니까 내가 먹든 또 주어가 이렇게 벌어서 내가 먹든 그 사람이 먹든 이 먹다 표현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수를 먹든 뭐 밥을 먹든 국을 먹든 이 먹다 동사의 형태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수화는 이제 이런 경우에 다 변하거든요. 누가 먹느냐, 이제 대상,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밥을 그러니까 먹는데 뭐 천천히 먹는지 빨리 먹는지 이런 거에 따라 먹다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세팅에서 환경에서 먹는지 뭐죠? 뭐 젓가락으로 먹는지 뭘 가지고 먹는지에 따라 또 이 표현이 달라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적 수화를 농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농인분들은 주어가 바뀌고 목적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그 매너라고 할까 방법이 바뀜에 따라 어떻게 동사 표현이 달라지는지를 많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배우셔야 되는 거죠. 딱 그냥 먹다, 가다, 오다 하나 표현만 배우고 나면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주변 조건에 따른 그 동사의 변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을 제가 풀어놨는데 예, 동사 표현들이 보면은 이게 주어, 목적어, 상황, 매너 그러니까 어떻게에 따라서 동사 표현이 확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배울 때 어렵기도 하지만 알고 나면 동사에 이제 이런 아주 많은 정보들이 2층,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 라인에는 1층 있다고 치면 단어는 그냥 단어 라인은 먹다예요. 근데 주어에 따라서 2층, 목적어 3층, 상황 4층, 매너 5층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변화하고 그게 담겨 있으니까 다만 이게 동시성이 발달해 있어서 순차적으로 후치로 나열해 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아파트에 1층, 2층, 3층, 4층에 다른 집들이 살고 있듯이 알아먹기만 하면 이제 굉장히 친절한 언어인 거죠. 아, 누가 그랬다는 거구나, 목적어가 누구구나 이런 거를 볼 줄만 알면 명시적으로 담겨 있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생략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니까 그죠? 또 써놨는데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 동사가 변합니다. 목적어에 따라 동사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요. 그 다음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너에 따라서 또 변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손만 보면 1층만 보면 안 되고 당연히 손은 봐야죠. 그러니까 1층도 보지만 2층, 3층, 4층에 표현되어 있는 거를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인분들은 이렇게
수화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지 상대방의 손에 가 있지 않죠. 그죠? 한국 수화는 이렇게 눈의 언어입니다. 제가 전에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수화로 대화하시거나 농인의 수화를 보실 때 농인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죠? 이분이 지금 수화 표현하고 계신데 그죠? 상대방 눈을 봐서 전체를 다 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분도 눈을 보고 계시고 이분이 수화 표현하고 계신데 눈을 보고 계시고 그죠? 이분도 눈을 보고 계시죠? 이분이 수화 표현하시는데 역시 눈을 보고 계시고 눈을 보고 있고 눈 보고 있죠? 눈 그지? 수화 표현하시는데 그죠? 눈 보고 있죠? 근데 자, 이분처럼 왜요? 상대방이 수화 표현하는데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손만 보고 있으면 그죠? 요 정보는 그나마 어떻게 본다고 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정보는 못 본다고 그랬죠. 그죠? SK 사용자들은 대부분 손에만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선이 일로 가 있어요. SK 사용자인지 KSL 사용자인지는 요 시선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요런 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수화 인생은 끝난 겁니다. 수화가 절대로 안 늡니다. 왜냐하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도 못하겠지만 볼 능력도 없겠지만 아예 표시되어 있는 그 정보조차도 보질 않기 때문에 그죠? 정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많은 문법 정보들이 수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끝난 거죠. 수화 인생은. 이러면 안 돼요. 이거 10년 후나 20년 후에도 이러고 있으면 피눈물 나는 거라고 그랬죠. 네, 끝. 사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농인분들은 눈으로 대화한다? 눈을 보십니다. 시선이 상대방 눈을 보고 전체를 다 보는 거죠. 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수어 어휘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응되는 이제 수화 어휘만 가리키면 된다. 더욱이 그 수화 어휘의 의미와 기능, 사용법을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이제 오해하게 가리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수화를 배우실 수가 없고 이제 수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국립국어원 한국수화사전도 그런데 전북교육청인가? 전북 사랑의 수화교육실 이런 전북 교육 포털에도 보면 수화 단어를 주제별로 잘 모아놨거든요. 의학도 그렇고 교통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플래시 쓰시는구나. 이게 웹브라우저 다른 걸 쓰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 이제 본인도 수화를 배우시고 그럴 때도 그렇겠지만 딱 이 뭐 경기든 경유든 뭐 명사도 그런데 심지어 사실은 이 동사 어디니? 그러니까 내리다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단어로 배우고 표현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도 수화 배우시는 분들이 이 내리다가 이게요 지금 크롬이 그 플래시 사용을 중지시켜 가지고 다른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제 파이어폭스 쓰시면 실행이 돼요. 이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셔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아까 뭐 주제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뭐 내리다 하나를 봐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사 하나를 보시더라도 동사 없네. 그러니까 뭐 내리다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안내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키우실 때 그냥 내리다를 한국어식으로 그 주변 조건들, 주어, 목적어, 상황, 매너에 관계없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 누가 이제 어디서 이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내리다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알고 가르치고 볼 수 있는 눈을 키면 어쨌든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명백하게 또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한국 수화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5월 4일인데 그러니까 대면 강의를 시작을 할